2025년 1월 5일 위험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탄핵 정국의 시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요. 이게 끝나야 원달러 환율 내려가고 우리나라 주가는 더 튀어오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지금 느낌은 이거 잘 끝나면 2,500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6월 중순까지 기회를 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이런 곡선이잖아요. 그러니까 11월에 미국장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혼자서 빌빌거리고 있다가 내려오니까 올라가던 게 다시 내려오고 그런 상태예요. 근데 다행히 중국이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갔는데 이제 요것도 같이 반응을 해서 그게 그나마 긍정적인 거고요. 그러나 지금 이게 다시 이제 저점이에요. 미국 시장은 다 박스권에서 하단부에 딱 와 있어요. 이게 조정이 받아버리면은 좀 큰 조정이 오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제가 봤을 땐 진짜 제일 밑에 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외국의 투자도 다 해소당하고, 경기가 안 돌아가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요 시점에 한 번 정도 더 내려가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여기서 바로 치어 오르는 거가 6월 초에 혹시라도 결정이 정리가 된다면 우리가 방향성이 정리가 되는 거죠. 방향성이 정리가 된다는 거는 이게 좀 방향이 확실하게 이제 빠르게 어느 시점에 될 건지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우상향할 거고 다음 대통령 되시는 분은 느낌상 무조건 추경은 할 겁니다. 대통령이 없어도 아마 추경을 빨리 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2차 추경을 통해 가지고 추경 두 번 할 것 같거든요. 30조에서 50조 정도에 되는 돈을 뿌린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그나마 버틸 수 있는 동력은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혼기업 제2금융권 리서치 한 개 기업이 있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위기라고 하지만 교부금 안 내려버리면 지역 중소기업 건설사들 다 힘듭니다. 돈 원래 하기로 했던 거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되고 예전에 4대 강을 했을 때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국 부동산과 미국 부동산인데 중국 부동산도 자기들이 이제 폭발해서 터졌고 미국 부동산은 말한 대로 원도심과 구도심, 신도심과 원도심의 싸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는 미국과 금리 인상 일본 이 두 가지가 같이 붙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 일본은 상수화처럼 받아들이시는 게 충격을 덜 하실 거고 미국은 금리 인하가 무조건 된다는 보장이 또 없어요. 이게 상수가 아닙니다. 그냥 천천히 간다고 하니까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거고 중동 위험은 우리나라가 아마 해결하는 시점에 딱 콜라보 터지면서 중동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얘도 언제나 상수로 위험으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이 그렇고요. 지금 2,450 정도 올라갔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그대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탄핵 정국 이제 이거와 관련된 연결이고 옥스포드에서는 이제 장기화 소지가 있어서 경제 성장 악화되고 그다음에 ING는 이제 한국 경제 상황 악박이 되는 거고요. 재밌는 거는 작년 연말 대비했을 때 이제 계엄 선포일보다 그 계엄 선포일 대비했을 때보다 빠져서 지금 회복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회복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상수다. 2,500이고요. 그것도 동일하고 계엄 선포일보다도 코스닥은 더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죠. 얘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원달러 환율은 미친 듯이 올랐죠. 미친 듯이 올랐고 이게 왜냐하면 계엄 선포일인데 25원인데 이렇게 됐고 1,400원대까지 또 떨어질 수 있다. 계엄이 완전히 해결되면 외국에서 좋게 볼 수도 있을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 외국인 순매수는 잘 보시면은 계엄 선포일은 새 매수를 했고 전일까지도 팔았던 게 이제 다시 사는 걸로 물론 누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달러 전체 금리가 적게 인하한다고 해서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있고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정책 부위가 극적인 이게 체포영장 집행을 했다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반응했다는 설도 있지만 실제로 중국 경기 부양책 때문에 우리 올라갔고 실패로 돌아갔을 때는 떨어졌었다. 그러나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를 투자자들한테 시그널은 줬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으로 보이면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에 따라서 코스피 등락해서 난망이라고 하지만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 한국 경제 우려인 정치적 이거죠. 그다음에 투자의 수량.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수 교체가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우리 이익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다음에 신용위입니다. 38로 올랐고 많이 안 올랐어요. 올랐다가 내려온 것 같고요. 원달러율이 이렇게 급등했는데 이 선을 만들었죠. 이제 곧 정점을 다 만들었어요. 이제 내려오는 것만 남았고 이걸 한번 찍고 오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더 깔끔한 것 같아요. 1,500원 찍고 내려오는 거. 그때부터 내려오는 걸로 딱 탄핵 정국 되는 시점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부동산 실태가 또 신용등급 하향이고, 그 다음에 신용대출학에서 은행 무통 높아지고 있고, 무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제2금융권과 은행 위험 한 개의 기업인데, 제2금융권은 금융 불확실성하고 신사업 발굴하고 건전성 관리가 있고, 신용등급의 변동 하향 우위, 그 다음에 대출, 이런 것들, 양을 줄입니다. 그러면 시장에 돈이 줄겠죠? 추경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당국 머니무브 시중권 시행 위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기 기업에 대한 선제적 회계감리 강화 방안이 5월 전에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4천 개 육박하는데 이게 잘 선별해서 핀셋 지원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살 거 살려고 힘들어하는 기업들은 잘 구조조정되거나 통폐합을 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H&M 부활 시키는 그런 구조조정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게끔 좀 잘 유도를 해야 됩니다. 스트레스 테스트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7월에 이제 시행하는 거고, 7월까지는 이제 요거는 이제 또 어둠의 상자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기 침체는 추경 필요한데 추경하니까 조금 긍정적이겠죠? 이제 문제는 AI 역습이고요. 우리나라는 중임금 노동자가 많은데 이거를 막아주는 집단이 저는 공무원이라고 봤는데 공무원이 아마 많이 올해는 많이 줄인다고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럼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공무원의 보수는 박봉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인기도가 떨어지고 그럼 중소기업으로 이제 진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절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출산을 통해서 그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이 거의 다 될 수 있어요. 다만 취업을 안 할 뿐. 그래서 더 좋은 취업 시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고, 지방에 좋은 기업들이 더 늘어나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리 경기 집계에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경기 집계 1년 간다는 이야기가 있고, 금리 최대 4번, 이거는 못 내릴 거예요. 한 2번, 미국 내리는 것만큼 내릴 것 같아요. 많이 내리면 3번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거 기준입니다. 미국은 아마 2번 정도 할 거고, 경기 안 좋으면 연말에 트럼프가 강화를 때릴 거예요. 다른 수당, 그, 금리는 안 내리는데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분 잘 재임 기간에 한번 그랬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내년으로 원년이라서 괜찮아요. 원년 다음 해가 제일 위험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에나 2년 차나 3년 차가 제일 위험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8월 이후 경기 침체 우려,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인데 저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 우리가 제일 저점이기 때문에 IPO나 그다음 외국계 투자가 조금 짜증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이제 계속 위험하고 이제 일자리도 없어요. 그 다음에 침체 줄고 자산 18조 증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실업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여기는 벌써 뭐냐면 블랙 먼데이가 있는 미국이에요. 중국이 대신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은 호황이죠. 두 개를 섞었을 때 풀을 그냥 중국이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님비가 있고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일단은 땅덩어리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게 별로 안 좋다. 살아가는 거에 위주로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주택 이제 최고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어요. 이제 플러스 알파로 좀 괜찮아지고 있다는 시그널인데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원도심과 구도심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땅덩어리가 커니까 더 그렇겠죠. 그런 부분들이 여기 좀 영향을 미칠 거고 그 다음에 내년 부동산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수요적 펀더멘털 둔화. 이건 내년까지는 버틸 수 없지만 추경이 일어나면 플러스 알파가 생길 거고요. 캐피탈 게인 중심의 투자 수익률의 부담 확대. 근데 단기 금리 인하로 이제 자본 조달 비용이 축소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건전함과 다각화. 일단은 지금 신규 투자를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는 잘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건전한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 투자주와 국내 성장 섹터의 관련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위험하고 나머지들은 지금 저점의 구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쟁 터지는 거 이슈 빼고는요. 그리고 북한이 전쟁을 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손해가 되는 거는 중국의 부동산에 문제가 있으면 이걸 타개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해보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은 아닌데 차차 생각을 어, 다음 주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전쟁입니다. 중국이 할 수 있는 전쟁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를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도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금리 인하와 일본 금리 인상 시작. 이게 문제고요. 위에부터 인하 없다. 그러니까 2번의 인하는 없다라고 2번 이상의 인하가 없고 그리고 매파 성향이 좀 강화되는 금리 인하 주기다. 그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 정상화
엔저와 춘투 이런 것들. 자기도 NK 트레이도 재미로 보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도 아마 정상화 될 거예요. 최소 1.5에서 2까지는 올라와야 됩니다. 이때 미국의 금리가 3%. 이렇게 돼야만 이제 정상적인 금리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중동 위험에서는 중동 상태가 안 좋으니까 IS지만 중동이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이거 예전에는 기름 통으로 팔았는데 자기들이 석유화학 제공, 그러니까 공장까지 또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게 좀 부정적인 거, 이 이슈가 나오면 또 큰 테러가 미국이나 다른 위유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관세라는 부분이 물가를 폭등시키기 때문에 위험이 저평가되고 물가가 폭등하면 또 금리를 높여야 되죠. 금리를 인하를 못하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두려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라색입니다. 빨간색은 고민 중에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2200을 가면 빨간색 무조건 나올 거고요. 2200 언저리까지 더 갔기 때문에 2300 선을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충분히 투자할 여력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달에 했던 내용들은 이제 또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